안녕하십니까. 요새 우리 지구촌을 달구고 있는 것이 뭐죠? 요새 탄소 없애기죠. 탄소 중립, 또 수소 혁명. 근데 탄소 중립, 수소 혁명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손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가장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자동차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없으면은 저는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소위 CCUS 기술에서 탄소를 포집해서 이거 또 가공하고 또 저장하는 기술이 어차피 화석 연료와 같이 가려면은 CCUS 기술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수소차,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하고 배터리 전기차, 소위 전기차에서 수소차와 전기차의 효율이 어느 것이 나을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요새 우리 현대 자동차가 지금 상당히 지금 주가가 좀 떨어져 있죠. 최근에 현대 자동차에서는 지금 전기차 쪽으로 집중한 대신에 수소차는 지금 좀 접겠다 하는 것을 발표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들은 전기차와 수소차의 차이점이 뭔지 그걸 지금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쉽게 말해서 이게 수소차입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전기차, 줄여서 전기차라고 하거든요. 우리 LG화학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배터리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1990년대 말만 해도 연료 전지 자동차, 이게 연료 전지 자동차, 영어로 이제 Fuel Cell Electric Vehicle이라고 그러죠. 소위 FCEV라고 그러는데, 연료 전지 자동차의 시대가 1990년대 말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예측으로는 10년이나 15년 후면은 FCV, CEV, 그러니까 수소차가 대중화 될 것으로 그때 예상을 보통 많이 했었죠.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아직도 수소차가 대중화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만 기술력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보자면 앞으로 10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소라는 연료가 인류가 습득하기에는 아직은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 그런 물질이죠. 현재 무공해 승용차로서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게 소위 배터리 전기차죠.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 그러니까 BEV라고 그러죠. 인기가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BEV, 그러니까 배터리 전기차가 단거리 도심 내 운행밖에는 하지 못할 것으로 보통 예측이 됐었죠. 그래서 주력으로 쓰기에는 주행거리가 짧고, 그 다음에 충전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보통 요새 1시간, 오래 하면 1시간 반 정도. 참 한국 사람 성향에 맞지 않죠. 모든 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나 지금 BEV, 그러니까 전기차가 지금 빠르게 내연기관을 지금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FCV와 BEV 중에 어느 쪽이 앞으로 대세가 될까? 결론부터 내자면은 무공해 자동차의 두 차종이죠. 두 전기차의 경쟁 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두 차종의 가장 다른 점은 연료 공급 장치입니다. 배터리에 저장한 전기를 꺼내 쓰는 것이 바로 전기차고, 수소를 화학적 전기로 바꿔 쓰는 것이 소위 수소차입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선두를 장악한 차종이 전기차죠. 예컨대 현대차 그룹은 지금 이미 성능이 뛰어난 BEV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FCV도 오랜 세월 갈고 닦은 기술을 또한 현대차에서는 포기할 생각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FCV, 그러니까 이를테면 특별 차종 말씀드려서 뭡니다만은 12월 28일 날 연말에 현대 제네시스
수소차를 지금 포기한다고 지금 뭐 방송에 났죠. 그러면 이렇게 발표한 현대차 속내는 어디가 있을까? 대중들은 지금 수소차와 전기차 가운데 누가 이길까 이렇게 소위 내기하는 그런 것도 지금 보입니다만은, 아니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인가? 지난 수십 년간 FCV, 그러니까 그 수소차의 개발 과정을 보면 비교로 예측이 좀 쉽습니다. 기본 원리는 둘 다 실용적입니다. 문제는 원가를 줄이는 데 있는데 어느 차종이 우위에 서는가 이겁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은 수소라는 원소를 정복하는 데는 시간이 아직 걸릴 것입니다. 현재 수소차는 2개의 저장 탱크, 소위 말 지금 현재 시판 중에 넥소 수소차 있죠. 그 넥소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죠. 최대 500km까지 지금 주행을 한답니다. 근데 이 수준과 소위 현대차 FECV의 비용 평균점, 소위 말해서 그 수익 분기점이 지금 현재 500km 정도 간다고 볼 때 전기차가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고 손익 분기점이 비슷하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현대차가 현대 수소차가 이익을 소위 말해서 뭡니까 이 흑자로 돌아서려면은 생산 대수를 늘려야 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FECV 비용 평균점은 연간 10만 대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FECV 10만 대 차를 생산한다 한들 이게 시장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소비자는 아직 수소차를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가장 큰 문제가 수소 충전소 문제고 또 정비 관리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부가 수천만 원, 소위 평균 지금 4, 5천만 원 정도 정부가 지금 보조해 주고 있죠. 그렇게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 할지라도 소비자들은 설득 좀 구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수소차 생태계가 지금 형성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용차 분야에서는 확실하게 수소차가 전기차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배터리 자동차는 연료 전지 플러스 수소 탱크 트럭이 훨씬 비용 대비 효율이 지금 좋습니다. 작년 말에 현대 수소 트럭이 스위스에 1000대 정도를 지금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야, 그냥 현대 수소차가 지금 그렇게 하면 그 스위스 같은 경우는 참 대단한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소차가 수소버스를 수출했다 한다면은 현대차의 상용차 기술은 상당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난해 9월이었죠. 스위스 H2 에너지인데 FCV 트럭 1000대를 공급하기로 했죠. 근데 이게 트럭하고 승용차하고 차이점을 한번 보시죠. 트럭은 미리 정한 동선을 따라 달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소 펌프가 있고 수소 원료를 주기적으로 공급하는 주유소하고 창고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 수소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인프라를 갖춘 나라는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미 서유럽 같은 서유럽의 주요 도시들은 이미 벌써 수소 버스가 지금 다니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총 중량 34톤짜리 현대 디젤 트럭 같은 경우는 7분 정도 걸려 가득 충전한 다음 400kmA 그걸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트럭 이 정도 달리려면 어느 정도 수소를 이런 정도의 수소를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런 조건이 벌써 충족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소차가 지금 여기 스위스에 지금 이렇게 수출이 가능한 거죠. 이걸 만약 이것을 우리가 타고 있는 승용차에 비유해 봅시다. 어디서나 불편함이 없이 주유하고 정비하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반 인프라가 갖춰진 나라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죠.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래서 충전소가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또 에너지 회사들은 이러한 충분한 수익성이 있기 전까지 충전소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서
일본 같은 경우가 아마 지금 수소차나 수소 인프라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보급돼 있는데, 일본을 잠깐 보면은요,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지금 앞장서고 있죠. 2030년까지 전국에 수소 충전소 5,000개를 지금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우리 한국도 정부가 앞장서서 1,000개 정도, 2022년까지 수소 충전소 내년 말까지 300개 정도 세우고 2030년까지 1,000개 이상 구축한다는 목표입니다. 일본은 5,000개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도 2030년까지 그 수소차를 위한 수소차 연 50만 대 생산을 2030년에 끌어올릴 지금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과연 수소 충전소가 그렇게 갈지 좀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전기차 효율성을 한번 검토 한번 해보기로 하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대용량 배터리가 나올 걸 생각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지금 전기차가 이렇게 이제 크게 확장된 이유 중에 하나가 2012년에 미국의 테슬라가 모델 S가 나오면서부터 테슬라는 500km 이상 가는 대용량 급속 충전기가 지금 탑재한 자동차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충전 기술은 일본산으로 대체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급속 충전기 기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1시간 이내에 고속 충전할 수 있는 지금 충전 기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 기술 같은 경우는 보통 1분 충전에 15km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또 배터리가 지금 상당히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넉넉한 주행거리 또 짧은 연료 보충 시간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그 수소차의 장점을 강조해요. 그런데 그러한 넉넉한 주행거리와 짧은 연료 보충 시간, 전기차도 지금 그런 정도에 지금 가고 지금 그 기술이 지금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차, 그러니까 수소차의 주행거리 장점을 거의 전기차가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승용차 부분에서 전기차가 압도할 것인가, 아니면 두 차종을 기술을 만족할 만한 어떤 자동차가 나올 것인가, 여기에다가 친환경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운영 효율을 한번 좀 더 따져보면은요, 수소차 같은 경우는 에너지 효율은 일반적으로 전기차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를 장착한 수소차의 연료는 배터리 전기차보다 3배가량 더 비쌉니다. 그러나 수소를 만드는 과정을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수소는 수소 충전소에서 천연가스를 개시대에 보통 만들거든요. 천연가스 개시한다는 얘기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온사이트형 수소 충전소, 이제 온사이트형 뭐냐면은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를 만듭니다.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대형 수소 트레일러가 그 수소 연료를 충전소에 공급하고 있는데, 대형 우리가 수소 연료차 우리가 보통 거리에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CO2가 미량이나마 배출됩니다. 이미 제조 과정에서 CO2가 배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안 그렇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1km 주행하는데 수소차 전 주행거리에 CO2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현재 청정 연료 하면은 전기차가 보다 수소차가 훨씬 더 청정 연료입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의 뚜렷한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수소는 에너지원인 동시에 에너지 저장 및 운반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풍력과 태양광 같은 거 날씨 의존도가 높아 보통 상당히 불안정합니다만은 청정 전력이 부족할 때 수소차가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는 CO2를 배출합니다. 또 만든 전기거든요. 우리가 전기차 충전할 때 이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로 충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차도 그 전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원전 아니면 화력발전소 아닙니까? 결국은 그는 진정한 의미의 우리 친환경차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할 것이냐? 배터리 원료로 쓸 광물은 보통 채굴에서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주행해서 CO2를 줄이는 데 일조하고 있지만,
그러나 생산 과정 곳곳에서 CO2를 내뿜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면 전기차 수소 친환경차입니까? 절대 지금 상황에서는 전기차 친환경차가 아닙니다. 그잖아요. 예. 전기 생산하는 데 있어서 CO2를 배출하면 그게 친환경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는 주행으로 줄여진 CO2 배출량을 생산해서 배출합니다. 또 배터리 셀, 그러니까 배터리 연료 전지 제조 과정에서 또 CO2가 나옵니다. 물론 셀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CO2 총량은 아직 정확한 통계조차 아직 없습니다. 물론 이런 설명은 아직 이론적 수준입니다만은 실생활에서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아직 분명한 통계조차 없습니다.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기차 업체들, 그 다음에 수소차 업체들 막 차를 막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지금 차가 얼마나 비쌉니까? 비싼데. 만약 정부 보조금 없으면은 뭐 수소차 당장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 정확해 볼 때, 수소차는 그래도 전기차에 비해서 덜 탄소 배출형입니다. 또한 차의 수명은 다했을 때 수소 연료 전지는 배터리보다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그 주행 시 CO2 가스와 또 유독가스 배출, 먼지 입자면에서 볼 때 수소차는 전기차에 비해서 전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훨씬 친환경적인 것은 수소차거든요. 자,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주차종 중 현실에 맞는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주차종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연료 전지는 산업용 및 상용차에, 즉 트럭이나 버스에 어울리는 게 수소차입니다. 또 배터리는 개인용 자동차에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만약에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가정이나 그런 충전소 주변에 있다 할 때 전기차가 더 적합하죠. 사업자라면 당연히 수소차를 선택을 하죠. 훨씬 더 많이 움직여야 되고 장거리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나 단거리 움직이고 주변에서 차를 쓸 때 할 때는 전기차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또 승용차에 대해서 현대 지금 벤츠나 그다음에 토요타 세계적인 자동차 아닙니까? 우리 현대차 마찬가지고 수소 승용차를 지금 다 포기했습니다. 아까 방 그런 이유로 지금 전기차 부분에서 지금 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술 지금 초창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수소차가 나올 수 있을지, 또 전기차 나올 수 있을지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만은 수소차, 전기차 양쪽 모두 제조, 환경, 광물 자원, 인프라 등에서 볼 때 수많은 기술적 난관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이건 앞으로 조만간 기술 발전으로 해서 아마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차종에 미래 우리 탈 것 이동수단을 맡긴다는 건 아직은 불합리합니다. 여기서 잠깐 세계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의 한번 살펴보죠. 상황을 한번 봐보죠. 이 사실 전기차가 이렇게 엄청난 광풍을 부은 사실 지금 미국의 테슬라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테슬라도 수소차 개발에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현대차가 좀 다른 그런 상황이죠. 그러한 메이커들은 배터리 전기차에 지금 주력하는 모양이십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은 지금 수소차를 지금 친환경차로 점찍고 있습니다. 대규모 정부 자금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독일 업체들은 수소차 후발 모델로 지금 기존 전기차와 함께 투트랙으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벤츠가 지금 수소차에 지금 중단했다 하지만은 다른 기술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수소차 같은 경우는 지금 배터리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주행거리거든요. 주행거리 한계를 극복할 지금 차세대 친환경차로 지금 독일에서는 수소차를 지금 점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BMW 같은 경우는 내년에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X5를 기반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출시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를 지금 iX5 생산을 지금 내년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iX5는 독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30년에 다시 독일 명품 차를 만든다는 게 지금 독일 BMW 야심찬 지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수소 승용차 상용화한다는 것이고요. BMW
그 아우디 역시 100명 이상의 엔지니어, 정비에서 구성된 팀을 꾸려가지고 수소차 연구에 지금 가열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다이물러 그룹도 지금 전기차에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만 다이물러 그룹도 지금 수소차 연구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물러하고 볼보 트럭하고 합장 사업을 만들어서 2025년에 출시를 목표로 해서 수소 트럭을 지금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의 르노도 수소 연료 전지 브랜드 플러그 파워를 지금 만들고 해서 수소 트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현대차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현대차는 세계 최초로 양산형 수소 트럭, 수소 전기 트럭 액시언트를 내놨죠. 근데 지금 유럽에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액시언트가 국내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력에 있어서 우리 현대차가 약간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들에 비해서 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금 전기차는 화재 또 주행거리 해결의 대안으로 지금 상용화까지는 아직도 몇 년 다 가야 최소한 업계에서 한 5년 정도는 5년 정도 더 가야 전기차가 지금 시장에 확실하게 잘 잡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이에도 수소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이에 수소차도 지금 그동안 단점을 보완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수소차 상당히 내부자가 좀 복잡합니다. 수소차는 지금, 차 내부에서 이 화학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전기를 일으켜서 가는 것이고요. 전기차는 그 모든 작용을 우리 배터리 안에 그 셀 안에서 다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차체가 더 간단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수소차 상당히 좀 복잡한 거죠. 그래서 수소차는 배터리랄까, 그 구동장치 같은 게 이제 복잡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적인 면에서 수소차 훨씬 압도적입니다. 전기차도 어차피 그 전기차가 지금 원전 아니면은 지금,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를, 태워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엄밀한 의미에서 전기차는 친환경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차에 공급할 그 연료를 그린수소 내지는 청정수소, 최소한 블루수소까지는 만들어내야 그래도 전기차가 친환경차를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 전기차가 엄밀한 의미에서 친환경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향후 제가 보기에는 향후 전기차가 좀 하향세가 보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 보급이 한 20% 정도 늘어나게 되면은 충전기 고급화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수소차는 그 잉여 전력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일단 수소차하고 전기차 간에 어느 쪽이 먼저 기술 개발에 좀 앞설 수 있느냐, 이게서 아마 미래의 승부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호 보완적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앞설 것이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트럭이나 그 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는 수소차가 상용차가 수소차에서 거의 지배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수소차나 전기차가 지금 대수로 갈긴 하네요. 앞으로 5년, 10년 정도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전기차, 수소차가 각각 용도에 맞는 대로 선택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에 쓰이는 그 전기 생산을 화석 연료를 지금 개질해서 쓴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화석 연료 가장 큰 문제점이 이 온실가스를 배출한 거거든요. 온실가스를 이렇게 잡아서 포집해서 그다음에 이거 활용하고 그다음에 광물 탄산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땅속에 묻는 작업 같은 이게 CCS 기술인데, CCUS 기술이 보다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전기차도 충분히 친환경적 기술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상 전기차와 또 수소차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